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7페이지 12지지 대강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장신봉 선생이 금불환 시리즈가 있습니다. 금불환, 승천척, 골수가단 이런 게 있는데요. 금을 주어도 안 바꾸는 비급 이런 것들이죠. 여기 이것들은 주로 십간, 그다음에 육식갑자 자들의 어떤 희귀, 대운희귀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고요. 그거에 이어서 지금 여기 12지지 대강 이 부분은 노과 등수, 나이 먹어서 알아낸 어떤 그런 심오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좀 명리학에 그동안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원, 자의, 이게 어원과 의상이죠. 이게 자의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너무 심각하게 매몰되는 건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천간지지의 원시 속성 구조, 그리고 운으로 행한 후에 가변적 성질,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12지지를 제대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선천적 성질과 후에 그 운을 따라서 운행,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밑에는 지지는 천간의 표현 형태, 천간은 오로지 생극과 음양성질이 일부와 교류하는 관계일 뿐이고 그 안에 있는 원리는 지지에 비해 간단하다. 지지는 가변성이 천간보다 크고 형충 생극해를 제외하고서도 그것의 소식은 장생구결 등의 영향을 받으며 아울러 상대되는 지지가 임하는 것도 영향을 받으며 지지는 옆에 지지 그다음에 다른 지지와 어떤 관계 이런 것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이러한 영향은 지지 본신이 변하든 지지 그 자체가 변하든 그것과 작용하는 다른 지지의 성질이 변화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우행이라는 것으로 그것들의 성질을 표현할 수 없으며 특히 유년의 판단 중에 지지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인식하냐. 태세, 세지, 태세, 세군, 태세. 전통적으로 천간을 태세, 지지를 세지. 천간을 태세, 지지를 세지로 하고 천간을 주로 하여 일련의 휴구를 보고 지지는 다만 특징의 글자를 보는 것이 통상적인 간법입니다. 또한 천간을 반년, 지지를 반년 동안 나누어 보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모두 이런 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우리들은 필히 지지의 원시적 원소와 그 질과 의상을 파악하고 그것이 변화하는 것을 추적하여야 제대로 유년 등을 간명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읽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실제로 그 명리학에 그 학습할 때 반영을 해서
실제 간명할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수 앞에 우리는 12지지에 대해서 쭉 간단하게 뭐 맹파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어쩌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공부했죠. 자수는 뭐 양에 속한다. 자수는 음양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의양 내음의 상이다. 겉으로는 양이지만 실제로는 음성이다. 뭐 자녀생은 시주의 계를 보면 기뻐하는데 이는 물이 큰 바다가 돌아가고 큰 물고기가 연못을 얻은 격. 문장의 축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앞에 설명 읽어봤는데요. 지장인원과 원령 분일용사 그 설명도 드렸고요. 자수 중에 지장인원 이렇게 하죠. 원령일 경우에 일을 나누어서 일을 시킬 경우 임이 10, 개가 20 이렇게 돼 있죠. 양에 속한다. 천일생수 하늘에서 이른 수를 생한다. 생한다는 말이 중국의 한자인데 뭐 육, 산, 진 이런 생육, 생산, 기르는 거, 낳는 거, 앞으로 나가는 거 이런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얼른 생각이 날 수 있는 벌써 세 가지네. 명리학에서 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어떤 기운을 중심으로 할 때는 나가는 것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우선이 되겠죠. 따라서 천일생수 하늘에서 일은 수를 생한다. 이것은 일은 수를 만든다. 일 그 자체가 수인데요. 그러면 일은 만든다기보다는 나아간다. 일은 수라는 것으로 나간다. 육은 생육할 때 육은 아니겠죠. 자수는 때를 따라서 천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감로이고 이 자수는 화세가 염려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능히 삼복 중에서도 한 일을 만든다. 불의 더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에 명국의 용신을 자수로 취하거나 혹은 일주가 개수이면 삼복의 한기를 뜻을 이용하여 서방이 능히 순하고 이롭다. 무술대우를 만나면 그는 토가 극하는 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명국 중에 만약에 경신이 있으면 호운으로 출현한다. 왜냐하면 서방은 금의 생산지 개수는 능히 금의 생을 얻으니 술 중에 함유된 신금이
한기의 진기의 원천, 한기의 진기. 진기는 이 진기입니다. 나아갈 진. 진기의 원천이여 개수가 존재하도록 기른다. 더욱이 수가 남에서 북으로 향하면 노강지를 향하는 것이니 수는 갈수록 왕해지게 되어 무토에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만약 유로부터 남으로 운이 간다면 배록으로 가는 것이니 갈수록 쇠하게 된다. 개수는 그 기태의 형세가 출현하는 까닭에 자수가 살이 극한 힘을 받는 역량이 같지 않게 되니 기류이 같지 않게 되는 것이다. 배록, 영록, 녹을 등지는 것, 녹을 맞아들이는 것, 이런 것들이죠. 만약 자수가 남에서 동방으로 운행한다면 자수가 남에서 동방으로 역행이죠. 즉 상관설수다. 목의 지지. 남은 화. 동방은 목이 왕한 것이고 춘절이면 목이 노수를 얻는 것이니 능히 진주의 수렴이 이루어진다. 다만 화의 배합을 적절하게 얻어야 목의 질이 밝게 되어 썩지 않아 스스로 통명의 상을 이루게 된다. 화와 자수는 기재의 공을 얻는 것이 되고 만약 화가 없다면 수목상관로 귀로서 취할 것이 없게 된다. 자수의 성질은 주로 움직임이고 그 형은 기태이며 새는 은장되고 새가 밀려드는 것도 빠르고 반영도 강렬하여 천지를 뒤엎는 상이며 개수를 취용하거나 일지가 자수이면 기지가 영활하고 행동이 민첩하며 관찰력이 세밀하고 공들여 대비하고 씀씀이가 좋고 특히 능히 타인을 도우며 인간관계가 넓고 사방에서 재물을 구할 수 있으며 마음이 넓고 배려가 좋으며 상상력이 좋으나 다만 이러한 것들의 이런 정태의 원리에 불과할 뿐이다. 실제로 단식 판단하는 정도죠. 자수는 흔히 묵지에 비유한다. 그 위치가 북방인 데에서 유래하니 현묵은 채가 흑색으로 통하고 글과 시에 능한 사람의 길을 상징하고 그림과 휘의 향이니 운에서 화금을 만나면 능히 대가가 된다. 자수는 24절기 중 동월 대설로부터 시작하니 이는 양기가 처음 생기는 때이고 일양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이 수로 돌아와 따뜻하게 하여 생기가 오래 보존된다. 것이고 정남의 오화를 사용하면 정남의 오화는 서로 대치하여 교전하는 형세를 만든다. 오화와는 이런 때 토를 만나면 수가 상하고 금을 만나면 화가 상하고 목을 만나면 서로 통하여 화친하게 된다. 목을 만나면 수는 신자와 상합하죠. 을목을 만나면 자묘형, 미토를 만나면 또 자미천. 이런 지지간의 작용 관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읽느냐 하는 것이 우리 지지학습의 그 궁극적인 목표죠.
우리가 좀 낯설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천 같은 천, 자미천, 자승의 미토 중에 정화를 뚫어 헤치는 것이고, 정화일이 미토에 처하면 신을 설하는 지진이 약하고 무력한데 다시 자수를 만나 천하고 침투당하면 자연이 상하여 작용하지 못한다. 오로지 묘목이 와서 해소하여야 하니 묘미 한목은 능히 수를 받아들여 목을 기르고 목이 성하게 되면 화를 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가 미토 중에 정화를 천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화를 기르는 원천이 되니 흐름이 가장 관건인데 형합천의 오행의 전화, 인화, 전화, 개변이 오행 구조에 있는지 없는지 영량의 대소를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는 그러한 것들은 성립 후에 최종적으로 해를 받거나 해를 받는 요소 영량의 대소와 그 위치를 보아서 비로소 오행의 혼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이 오행이 대표하는 욕진 혹은 오행 의미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읽어보시면 내용들은 다 이해되실 겁니다. 신자, 그 다음에 미토, 우리들이 지지 작용을 볼 때 항상 주의할 점은 지지를 천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수가 을목을 만나면 지금 이게 자는 개이고 묘는 을이죠. 자묘형과 을개의 형의 관계, 이렇게 천간과 지지를 서로 바꿔서 노건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토인데요. 개신기, 개수는 자수의 여기, 고의 길을 충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는 축중의 신금은 쓸모가 없어 폐기되는 것이 유리한데 충하면 능히 목을 제어하여 제목을 만들고 이양의 기가 뻗어나간다. 충이 없으면 그 작용을 발생하기 어렵고 오로지 축토 토질의 형세만이 출현하여 비록 안으로는 순양의 길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다만 수렴하고 은닉될 뿐이고 더욱이 신금이 그 안에 수장되어 있어 깊이 묻혀 그 빛이 나타나지 않아 이러한 운중에는 스스로 작용하기 어렵다. 소위 축은 미를 만나서 파각함으로써 광유가 사방에 나타나는 것이다. 축과 미, 축과 술, 축과 금국이죠. 술, 사유축, 설명이 이렇게 좀 구구절절 되어 있지만 내용은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오행 10간 12지 본신이 내암하고 있는 성질 중 각각 순역과 은연의 특징이 있는 바 총괄적으로 두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기태의 특성 구조이고 하나는 실질적 특성 구조. 이러한 중간에 또 은장되어 상호작용 후 전화하는 관계가 있으니 그것은 투간해지와 형충파해 중에 순역의 기회가 만들어내는 질적 전화, 그 안에 있는 원소 구조와 그에 따른 변화 등의 분석에서 반드시 주의해야 될 문제다. 소위 적춘수에서 생방파동 고의계 폐지봉충 해자추라. 생방은 동하는 것, 이게 충해서 동하는 거죠. 생방은 충하는 것을 염려하고 고는 마땅히 충으로 열려야 되고, 폐지가 충을 만나면 자세히 봐야 된다. 폐지가. 우리들이 실제 부딪히는 문제는 어떤 사람이 묘고운에 재관이 대벌하고 어떤 이는 관제파제, 심지어는 사망하는 것은 이러한 구조가 변화한 원리에 있음이니 은장된 기순역 생극 변화 원리를 자세히 살피면 기둥이 명확해진다. 축토는 이양이 진기하는 데, 밖으로는 한기나 안로는 양난한 기가 쌓여 있는 것. 우리 양력 1월이죠. 축토는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 동지 후에 양이 생하여 하지 후에 음기가 자라는, 양기가 점점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죠. 기를 논하는 부분, 역정인 소장이 원래 수려된 것이다. 태극도, 흰거, 검정거, 흰것은 양, 검정것은 이런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목입니다. 인목은 양목이고요. 양목. 인원용사는 갑병목. 원령 분일용사. 그 다음에 지장인원. 인원용사죠. 좀 다른데 이것은 원령 분일용사는 반드시 전월 본기가 먼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토가 있는데 지장인원은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무기가 같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무토는 축의 여기, 기생하는 기. 그래서 실제로 기토가 축월해서
토가 본기인데 인월의 초기는 사령을 하는 것이 원령분일용사. 인원용사는 무, 병, 갑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병화는 잉태하고 기르는 기인이 양날한 것이고 기식의 발생 방향인데 이 시기는 다만 기만 있고 질은 없다. 병화죠, 병화. 구체적으로 인식할 때 이때 목은 형이 진실되고 질은 실하여 토를 만나면 능히 그 근을 기르게 되어 성장을 얻게 되고 화를 만나는데 불을 어둡게 함이 있으면 왕왕 좋지 않은 경우가 있다. 특별히 간목이 정월에 생하여 천간에 병인이 투하면 비록 목으로 화를 생하지만 그 간은 반드시 경금을 용하여 갑을 벽하거나 혹은 묘목이 있어서 세를 도와야 하고 대운이 남방으로 가면 비로소 간목의 성정이 빼어나서 부유가 벌하도록 한다. 그 이유는 간목이 인중에 차면 안로는 습하고 체는 견고하여 기가 딱딱하니 화를 당겨 토수하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목이 많으면 불이 여리게 된다. 아까 앞에서도 우리가 소위 간목인월에 병투개장 한 경우 이혼하고 기울 두 번이나 하고 그런 여자 발자를 봤죠. 그러니까 인월 간목이 병화가 투관하고 개수가 장대에 있으면 조우용신 어떤 구비에서는 최상인데 실제로 인사문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 가장 쉽게 발견되고 가장 틀리기 쉬운 것. 인월은 한기가 유효하죠. 그래서 음이 왕한월입니다. 인월은. 그래서 인월 우리가 간목을 볼 때 항상 음양을 봐야죠. 음양에 조화가 있는지. 병화가 개수가 있어도 음이 체이고 양이 가볍기 때문에 그게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단순히 소위 말하는 조용신의 글자들을 구비하였다고 해서 좋은 사주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선 경금으로 벽갑하는 거죠. 벽갑. 그것은 우선적인 임무는 한기를 제거하고 양기를 향하게 하는 것이죠. 동에서 남으로 향하면 인중의 화가 비로소 발휘를 얻으며 일체 거스르는 기는 장차 사람에게 부수함과 재화를 가져다 주게 된다. 이러한 방향들은 원국 중 오행운행의 중심 문제이고 금을 용하여 갑을 벽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벽하여 간목을 열어 화를 끌어내어 연소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금으로써 수를 생하여 춥고 시들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우리도 화의 기식에 위배되면 모두 흉하다고 하고 화를 지키고 전하는 것은 모두 길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인목의 특수성이다. 벽갑의 의미, 간목을 쪼갠다. 우리 이걸 항상 그 안에 화를 끌어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것은 1차적인 표면적으로 보는 것이고요. 금극목의 현상, 인월 간목, 간목은 금은 원래 쓰지는 못하지만
금극목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목이 체가 음이죠. 토를 극하니까 음인 거죠. 수를 자유롭게 해주죠. 그래서 금으로 목을 극하는 것은, 이걸 벽갑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화를 끌어내서 쪼개가지고 인정, 불을 당기는 것. 표면적인 우리가 비유이고요. 더 이상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토성을 자유롭게 하고, 토성이 그러면 수를 극하게 되죠. 그리고 동시에 화가 있어서 토와 같이 양을 이루는 것, 이것이 금극목의 목표입니다. 화를 지키고 전화하는 것, 이런 거죠. 인중 간목은 실질적인 형태인데, 마치 한 나무가 한동을 지난 후에 벌채를 당하는 큰 나무는 질의 오행관계를 취하여 비로소 그 특점을 이용하는 것이니, 즉 가구나 그 용도로 쓰임 있게 되는 것이다. 벽갑할 때는 경금을 쓴다 이거죠. 경금. 신금은 쓰지 못하죠. 오히려 금의 기물이 손괴당한다, 이런 이유로 간목으로 불을 취하면은 신금을 쓰지 못하는 것. 인중에 무토를 취하면은 반드시 오화를 용하여야 하니, 이는 오화가 재련용 고로인 이유고, 큰 나무를 벽계하여 화로 중에 넣으면 흑탄으로 변하고 이것이 무토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유용한 물건이라면 운기가 사람을 돕게 되어야 하니, 인중에 지장된 기식을 끌어내어 화한 원리다. 다시 말하면 인중의 간목은 질이고 병화무는 기이다. 이러한 인원의 기질 형태, 그들의 구조를 청하게 하는 것을 구별하고 희기를 인화하는 방법이니, 인목의 기는 실제로는 딱딱한 것이고, 그 기상은 크며 발전이 신속하고, 이러한 이유로 호랑이에 속하거나 혹은 일이 인목에 처하고 일원이 간목인 사람은 형상이 걸출하고 개성은 직접적이고 호방하며 모험정신이 있고 자신과 위험이 있으며 용감하고 득이 한몫을 한다. 이를 하며 특색과 자기 몫을 내며 독선적이기도 하고 고독하고 오만한 기세가 있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도 충분히 수긍이 될 만한 내용들이죠. 인이 오수를 만난 화국이죠. 인이 사를 만나면 명서 중에 천해라고 하는데 두 측면의 의미가 있다. 하나는 물질의 표층을 뚫고 나가는 것, 하나는 물질의 표층을 뚫고 지나가면서 그 내부 구조에 상해를 입히는 것. 두 번째는 재련인데 내부의 잔물을 제거하여 축출하는 것. 이로써 목화의 기가 순정하게 되는 것. 경금 개수를 이용하는 오행은 인사상천을 입으면 근기가 파괴당하며 관제, 강직, 하야, 손상, 질병 등이 응한다.
경금 개수가 기신인 명국이라면 인사상이면 비교적 좋은 운이다. 승진, 재물이 좋아지는 것, 좋은 이동. 내부에 있는 기식은 꺼리는 금수의 근원이 없고 화토가 창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해 중 인목 간의 간목은 어떤 상해에 처해 있는가? 간목이 처한 상황은 그걸 잊고 설을 당하는 상황이죠. 만약 간목이 희신이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불순하여 시비, 소인, 좋지 않은 변동, 신체상의 손상, 병재 등의 근심이 있다. 간목이 희신이라면 좋은 일이 반영되어 귀인의 도움과 글이나 문장의 기쁨을 본다. 무토를 좋아한다면 인사형으로 사업상 호조와 좋은 직업 변동이 있고 멀리 출타하는 좋은 일이 있으며 무토가 기신이라면 신체가 약간 부자유스럽고 직업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토는 중앙에 거하고 사시에 모두 딱딱하기 때문인데 이때는 움직여도 근심이 없는 것이 역하게 원리다. 인해는 합이다. 인이 신을 만나면 인사신 3자가 만나면 무운지형이다. 그 다음에 묘목 양음목이고 인원용사는 을목뿐이다. 목욕 도화의 지지다. 이거 보시고요. 묘는 경림이라고 하는데 어쩐다. 간목이 묘를 만나면 양인의 지지죠. 묘을목이 인갑을 만나면 등락개갑이다. 묘는 양기로서 뻗어나가 발하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그 구조 성질은 의지하는 형이죠. 갑의 도움을 얻으면 순행도 역행도 가능하다. 금을 많이 얻으면 오로지 양명한 남방을 기뻐하고 이는 울창한 중에 하나의 꽃이다. 술을 많이 얻으면 화토가 나녀의 길을 배양하여 주면 필요하고 토를 많이 만나면 간목의 도움을 기뻐한다. 가장 좋지 않는 것은 묘을이 많이 많아서 서로 질투하는 것. 종래에는 허사가 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반드시 을을 많이 만나면 질투하는 것이고 종래 허사가 되는 사람이며 탐심으로 격이 깨지거나 저하됨을 당하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 사주팔자를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을이 많은 사주를 볼 때는 일단 을이 너무 많아서 서로 질투하여서 을과 관련된 문제, 십신 그런 분야의 문제는 있다. 기본적으로 그것을 통변에 깔고 들어가서 통변을 하시면 훨씬 더 통변이 유려해지는 거죠. 묘목의 기는 동하고 태는 화하다. 묘목이 해미를 만나면 목국이죠. 삼합이 희기를 나누는 거죠. 좋은 경우, 좋지 않은 경우.
역행한다. 이 12공도에서 역행한다는 것은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묘는 여기에 묘가 있죠. 정동. 역행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순행은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묘가 유를 만나면 묘유충이죠. 토가 중하다면 이때 묘유충이면 어떻고, 화가 왕한 경우 묘가 유를 충하면 어떻고, 토가 무거우면 토금이 동가가 되겠죠. 동가. 여기서는 화복이 동가. 여기서는 통관. 수와 목이 있는데 유가 오면 금생수 수생목이 되면 통관이 되는 거죠. 진토, 양토로서 수의 묘고이다. 인원용사는 이렇다. 유토 본기만이 고태 형식이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오타가 담은 이거죠. 이거 담원. 이게 여기 원자인데 돌아가 귀원. 이것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 돌. 단문자입니다. 원. 진토는 3월. 양춘이죠. 양춘. 진토는 초택, 높은 산중에 있는 천지. 진이 수를 만나면 상충으로 재고를 때려서 연다. 양묘가 상충하면 천간십신의 분석이 중요하다 이거죠. 본신이 충을 만나면 묘 안에 소장된 기의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고 사람의 길흉에 대해서는 투관한 신의 희기로 결정한다. 이런 것들은 안에 있는 고물이 무조건 깨지고 튀어나와서 천간에 있는 천간들과 합하여 합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에서 설명된 내용들을 참고하여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진술충과 술진충이 다른 거죠. 당연히 동정의 차이가 있는 거죠. 능동, 피동이죠. 진이 술을 충하는 진술충, 진중을목이 신금의 상해를 당하지 않고 능히 용사하고 발달할 수 있다. 주동하는 진중의 고물은 상호 서로 도와 동당이 된다. 즉 진이 동하면 을견 합심하여 술중 신정에 대응한다. 술이 진을 충하는 술진충은 이게 이제 능동이죠. 술중 신금이 중앙에 들어와서 동남의 손계에 이르는데 손은 목화에 왕상한 지여서 신금의 기가 존재하기 어려워 목화의 극상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진술충은 수목의 기가 깊어지고 술진충은 금기가 손상을 입고 화토의 기운이 단단해진 것입니다. 진이 유를 만나면 합이고 신을 만나도 합이다. 진신이면 수국인데 수기가 70% 정도, 금기는 30%. 만약 대운역행에서 거꾸로 신이 진을 공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합도 진이 동해서 신과 수국을 이루는 것, 신이 동해서 진과 수국을 이루는 것, 성분 함량이 바뀌는 거죠. 이것은 수고가 움직였습니다. 수기 7, 금 3, 금이 움직였습니다. 금이 7, 수가 3 이런 거죠. 동정을 적용해 보는 거죠. 토가 3이죠. 토가 3. 수기는 존재치 않으며 수기는 합반이라고 한다. 신이 움직여서 진을 만나는 경우 진은 피동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피동의 본기인 토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능동이기 때문에 토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진진자영, 복음의 표현이죠. 사화는 음화, 인원용사, 무경, 병, 묘고와 유사한 부분, 다른 부분. 사화는 좀 애매한 그런 아니면 좀 특이한 그런 지역이죠. 명국 구조 중 사화는 비록 화의 형태이지만 왕하게 될 겨를이 없고 더군다나 사중 무토는 불을 어둡게 하고 더우니까 소위 기세는 웅장하지만 조열하기 이를 데 없어서 순수한 화를 얻을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오미와 간목을 얻어야 비로소 염한 기운이 위로 향할 수 있다. 이것은 사중의 금기는 죽지 않냐고 편고한 상황을 만드니 4월 오양생인
4월 오양생. 이것은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상 목화, 그 다음에 토 중에서 양에 치우친 무토, 뒤에 오음관, 토 중에서 음의 기운 기토, 그 다음에 금수, 이런 것을 그냥 음양으로 나눈 겁니다. 4월 오양생이는 조용신의 가장 주를 기한다. 당연히 이 목화는 조우가 필요한 것이죠. 4월이니까요. 우선적으로 개수를 모아야 하고 다시 신금이 투관하면 기식에서 명랑순수하고 재관이 귀하다. 왜 신금과 개수를 용하고 경금과 임수를 용하지 않은가? 읽어보시고요. (4월에) 오음관이면 위에서 말한 조외에 목을 이용해서 화를 끌어낼 수 있는 것, 반생의 법을 이용하여 그 기를 만들어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목화는 등이, 이렇게 하면 목화는 등이 밝은 전경을 만들어내면서 부귀와 재능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화명목수죠. 사화는 대역이죠. 도시의 번화가. 사가 오미를 만나면, 사가 신을 만나면, 사가 해를 보면, 사가 요축을 만나면 각각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가. 읽어보시고 특별한 설명은 여기 뭐 무슨 사가 해를 보면 오로지 천간에 몫이 투출하여야 그 어미를 손상할지도 모르는 우려를 인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해소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신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해 풍목은 이렇게 활용할. 사해 충이 있으면 목이 투관하면 해소가 된다는 거죠. 목이 충의 기운을 인화하는 것. 이것은 통관이라는 건데, 수생목, 목생화 다 목과 연결이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목이 통관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인화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간에 목이 투관하면 투관한 글자를 향해서 사해는 육기상 풍목이죠. 풍목. 그래서 사해는 풍목으로 한다는 거죠. 육기죠. 풍.
한 열 조습 한 열 조습 풍 한열 조습 조습 이렇게. 인신은 상화입니다. 인신은 충을 육기의 측면에서 보면 충이라고 하지 않고 상화, 화로 보는 거죠.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에 해당되는 병이 투간돼야 이 충의 기운이 화의 기운으로 인화되는 거죠. 자오는 군화라고 하는데, 만약 인신을 통관할 쪽으로 해석을 하려면 수가 통관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육기에서의 그 어떤 기의 인화는 통관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글자가 부딪혀서 나오는 기운이 어떤 것이 있어야 그 기운으로 인화돼서 충이 아닌 인화의 기운으로 되는가. 자오는 뭐 군화라고 하죠. 자오는 군화인데, 통관으로 따지면 이것도 목이 있어야 되죠. 수생목, 목생화. 그런데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군화이기 때문에 화에 천간이 투간해야 된다는 거죠. 묘유충하는 것은 양명조금이라고 하죠. 그래서 금에 천간이 투간해 있어야 묘유가 금의 기운으로 인화되는 것. 충미는 습토라고 해요. 태음습토. 토성. 그다음에 진술은 수성. 육기 측면에서 보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풍열습조한서죠. 풍열습조한서, 그죠? 풍열습조한서. 풍열습조한 서, 더울 서자 서. 이 공합 사와 축이 만나면, 공합은 여기서는 사정지가 빠진 삼합인데, 반합인데, 똑같이 주보에서는 똑같이 다 반삼합, 반삼합곡을 이룬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은 장남 신봉 장남 선생이 자신의 이론을 밀금하게 총 정리한 지지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명리학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이 보면 상당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내용이 많지만,
처음 공부하신 분이나 명리학이 아직은 손에 잘 익지 않은 분들은 그분의 어떤 견해로서 이런 견해가 있다라는 정도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